지난 3일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SNS로 손님을 모은 뒤에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손님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남성도 있었는데 부산진구는 이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3일과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노인건강센터 관련 확진자가 5명이었습니다. 4일 기준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2,016명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29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이동식 선별검사소는 기존의 선별검사소를 이용하기 힘든 산업공단의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 생활, 일자리, 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70여 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술판을 벌인 업주와 시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식당, 심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는 술병과 술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천장에 설치된 조명들이 반짝입니다. 술을 마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집합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현장입니다. 20대 업주 A씨와 손님 7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남성도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경찰을 따돌리고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통해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서 적발되었던 통보된 업소로서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합금지 3일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1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이후 같은 달 15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대상 업소 4,7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1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주점 등이 12곳, 실내체육 1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위반 업소 200여 곳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나머지 11개 업소는 자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3일 오후부터 4일 오전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날 오후 확진자는 7명, 이날 오전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노인건강센터 관련 확진자가 5명이었고 기존 확진자의 가족 접촉이 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기준 자가격리 인원은 5,900여 명입니다. 당초 10일까지이던 부산 진구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24일까지 연장됩니다. 서면 놀이마루 운동장에 위치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3일까지 4,8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1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놀이마루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지역 내 무증상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9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이동식 선별검사소는 기존의 선별검사소를 이용하기 힘든 산업공단의 근로자와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1주 차인 이번 주는 기장군 산업단지 내 구기공원과 명례 산업단지 근린공원,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 등 3곳에서 시행되며 다음 주에는 강서구 지역 산업단지를 찾아가 선별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오후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냉동 냉장선에서 선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지방해수청은 선원 20명 중 하역 작업에 필요한 4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후에도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선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검역소 측은 확진된 선원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머지 선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검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국내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선내 격리만 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은 회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경선이 예고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사무총장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부산으로 돌아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지는 만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만 8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군에 합류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예비 경선부터 당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100%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예비 경선을 통해 상위 3명과 신인 1명 등 총 4명을 본경선 진출자로 가려내는 예선 룰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보 수가 크게 늘면서 당원의 의견 반영과 서바이벌식 예선 등 경선 방식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쏟아지면서 주요 후보군들은 SNS를 통한 활발한 활동과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는 가운데 김영춘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부산에 돌아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불경 메가시티 조성과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여성 후보로는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의 약세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처를 찾고 있는 여권과 이번 보선을 정권교체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야권의 소리 없는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장군이 올해 첫 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로 기장군 전체를 숲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이후 치유의 역할을 하는 숲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름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숲길이 5개 읍면으로 모두 통하도록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테마 임도에서 만화리를 거쳐 곰내제 구간을 빛 테마 로드로 조성하고 일광산 등산로도 새로 조성합니다. 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는 기장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군청의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집단,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부산환경공단이 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 업무를 담당할 영도사업소를 인수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민간 기업이 운영하던 영도 하수 처리장을 부산시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모두 12개의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게 됐으며 앞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고 처리공법의 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시설과 공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생활, 일자리, 경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70여 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집니다. 알면 도움되는 부산 지역 시책을 안수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전셋집 계약이 만료됐는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 19세에서 34세 이하 부산 청년들은 올해 신설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5천만 원, 주택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입니다.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부산 지역 대학 재학생에서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확대됩니다. 대상 자격은 대출학기 기준 소득 8분위 이하 등 기존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된 요즘, 부산시 공공 모바일 마켓 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전통시장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데 온라인 판로를 원하는 전통시장과 음식점, 중소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입점 수수료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기업은 4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기업 한 곳당 최대 지원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이 기존의 각 기관별 채용에서 시 주간 통합 채용으로 변경됐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 기준이 완화돼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자가용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택시 운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차 구매 지원 규모가 1,200대로 지난해보다 3배 늘었고 전통 사찰의 산불 소화 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구 영주 일동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돼지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한 사례가 알려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주 일동은 지난 31일 한 중년 남성이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말과 함께 돼지 저금통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금통 안에는 지폐와 동전 45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는데 기부한 남성의 어머니가 생전에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 일동은 기부금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32개 기관이 운영 중인 45개 기관 부서 홈페이지를 40개로 통합해 서비스합니다. 교육청은 기존의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각종 교육과 연수, 견학 등의 메뉴를 통합해 별도의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릭 한 번으로 교육청과 45개 기관, 부서의 교육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교육 다모아 앱, 통합 예약 시스템을 연계해 각종 예약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3,50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용료 징수액이 줄어 지난해 대비 204억 원이 줄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국고 보조금은 역대 최대인 5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완공 예정인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 확충에 224억 원,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에 640억 원 등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하수관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도 중리해안가에 중리노을 전망대가 조성됐습니다. 착공 2년 만에 완성된 중리노을 전망대는 사진 액자 형태, 바다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됐습니다. 영도구는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중리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이자 조망객들의 안전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정도서관이 다음 달 28일까지 겨울방학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갈래의 글쓰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동시와 수필, 편지를 직접 써보고 팝업북 만들기와 스토리 창작 등의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아부터 중학생까지는 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한 그림책 읽기, 영어 강좌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금정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